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투자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벌이 부부라는 건 분명히 장점이 많죠.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지니까 저축할 여력도 더 크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비슷한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들은 단순히 수익률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의 재정 건강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듀얼 인컴 착시에 빠지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둘 다 벌잖아,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돼도 다른 사람이 버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나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각각 연봉 5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합산 소득이 9천만 원이니까 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전세 대출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총 5억 원이 넘는 부동산 갭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버니까 대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중 합병증으로 조기에 출산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금 삭감까지 이루어졌죠. 순식간에 월 소득이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육아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했고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듀얼 인컴 착시입니다. 두 사람이 번다는 안정감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이고 질병, 실직, 회사의 구조조정, 심지어 부모님의 간병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확률은 외벌이 가구보다 통계적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2명분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2명이니까 더 안전해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의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두 사람의 소득이 동시에 30%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대출만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과 투자, 유지비용이 한 사람의 세후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세후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 모든 투자 관련 지출이 월 12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투자 규모가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해지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부부가 각자 따로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해요. 서로 간섭 안 하고요. 얼핏 들으면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부부 관계처럼 들리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테크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고 아내도 똑같이 테크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IT 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한 거였죠.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투자 내역을 합쳐서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구 전체 자산의 무려 85%가 테크 섹터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소득도 모두 IT 업계에서 나오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테크 업계에 불황이 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직장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투자한 자산도 함께 폭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초 테크 업계 조정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 투자입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아내도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가구 전체로 보면 한 종목에 지나치게 큰 비중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남편은 국내 채권형 펀드에 아내는 예금에 투자하면서 가구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가구 단위로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는 따로 관리하더라도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앉아서 전체 자산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퇴직연금 모든 걸 다 합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산 분별로 분류해 보세요. 국내 주식이 얼마, 해외 주식이 얼마, 채권이 얼마, 현금성 자산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적정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 25%, 해외 주식 30%, 채권 20%, 부동산 15%, 현금 10%와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이 비율에 맞춰서 부부가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해외 주식과 부동산 파트를 맡고 아내는 국내 주식과 채권 파트를 맡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가구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함께 앉아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투자 내역을 공유하고 리밸런싱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목표 대비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각자의 투자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투자에서 자율성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정해진 비율 내에서 각자 원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은퇴 대비 없이 자녀 교육비에 올인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벌고 있으니까 일단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은퇴 준비하면 되지.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자녀 교육비 지출 비중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습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과외, 해외 연수 등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늦어진다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대 맞벌이 부부의 65%가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 은퇴 준비에 할애하는 금액은 월 소득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느냐?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퇴 자금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70살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노후 자금 대출 같은 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복리 효과의 손실입니다. 30대에 투자한 100만 원과 50대에 투자한 100만 원은 은퇴 시점에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됩니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30살에 투자한 100만 원은 65살에 약 107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50살에 투자한 100만 원은 65살에 약 27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동시 진행입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은퇴 준비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자면 맞벌이 부부는 최소한 합산 소득의 15%는 무조건 은퇴 자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최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소득이 700만 원이라면 최소 105만 원은 은퇴 준비에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합산 소득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 비율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DC형이나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강제 저축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부부 각각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의 소득은 완전히 저축과 투자로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은 전액 생활비로 쓰고 아내 월급은 전액 저축과 투자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명확한 구분이 생겨서 은퇴 준비를 미루는 일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장학금이나 대출로 해결해야 해.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더 좋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노후 자금이 없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지금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훨씬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맞벌이 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듀얼 인컴 착시에 빠져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투자만 하세요. 둘째, 부부가 각자 따로 투자하지 말고 가구 단위로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분산 투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자녀 교육비에 올인하지 말고 은퇴 준비는 반드시 동시에 진행하세요. 합산 소득의 최소 15%는 무조건 은퇴 자금으로 확보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재정 건강은 크게 개선될 겁니다. 맞벌이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부부 은퇴 10년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돈 문제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